아프리카에 서식하는 밀림의 왕 사자의 평균 수명은 28세 정도입니다. 강아지가 10에서 15년인 것을 감안하면 생각보다 오래 삽니다. 그런데 사자는 늙어서 이빨, 발톱 다 빠지면 오래 살지 못하고 금방 죽는다고 합니다. 아마도 사냥을 할 수 없으니까 오래 버티지 못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사람은 늙어서 이빨이 다 빠지고 힘이 없어 일을 할 수 없어도 오래오래 잘 살고 있습니다. 오히려 갈수록 수명이 늘고 있죠. 그럼 왜 사람은 사자와 달리 오래 살 수 있는 걸까요? 사자도 오래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자가 가장 좋아하는 먹이는 얼룩말인데 젊었을 때 얼룩말을 열심히 사냥해서 얼룩말을 돈으로 바꿔 놓았다가 늙어서 사냥할 힘이 없을 때 젊은 사자들이 잡아온 얼룩말을 사 먹으면 됩니다. 이렇게 할 수만 있다면 지금보다 10년 정도는 더 살 수 있지 않을까요? 결국 늙은 사자에게는 돈이라는 자산이 없기 때문에 빨리 죽는 겁니다. 사람의 경우는 젊었을 때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저축했다가 노후에 젊은이들이 제공하는 물건과 서비스를 살 수 있기 때문에 오래오래 살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나약한 인간이 사자보다 더 오래 살 수 있는 것은 인간이 발명한 돈 때문인 것입니다. 요즘 신문, 방송, 책 할 것 없이 100세 시대에 관한 내용들이 홍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행복한 100세 시대는 태어나서 20년을 공부하고 30년을 일하고 준비해서 40에서 50년을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19년 기준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약 770만 명입니다. 세계 평균 9%보다 훨씬 높은 15%나 되는 높은 수치입니다. 일본의 28%보다는 낮지만 한국의 급속한 고령화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입니다. 65세 이상 노인 770만 명 중 43.8%, 즉 340만 명이 노인 빈곤층인 것입니다. 행복해야 될 은퇴 이후의 삶이 이토록 외롭고 두려운 공포로 다가온다면 정말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은퇴 후에 나는 새로운 나인데 과연 어떤 나일까요? 은퇴 후 자기 자신의 모습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 이미 그 고민이 시작된 분들, 오늘 방송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행복한 인생의 막 알베르토입니다. 얼마 전 HSBC라는 영국계 금융회사에서 전 세계 17개국 국민들을 대상으로 은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지 질문해 보았습니다. 스웨덴, 노르웨이, 캐나다 같은 선진국 국민들은 자유, 만족, 행복이라는 대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반면 대한민국 국민들에게서는 경제적인 어려움, 외로움, 두려움, 지루함이라는 답변이 나왔습니다. 2015년 한국일보에서 한국, 일본, 덴마크, 브라질 4개국 국민들에게 최근 1년간 얼마나 행복을 느꼈습니까? 라는 국제 비교 조사를 한 결과 브라질은 20대 7.6, 30대 7.5, 40대 7.0, 50대 7.1, 60대 7.4로 나왔습니다. 10점이 매우 만족이고 0점은 매우 불만족이니까 브라질 국민들은 전체적으로 만족도가 높으면서도 은퇴 후 만족도가 더욱 상승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덴마크도 60대 이상 은퇴 후의 만족도가 계속 상승하고 있고 일본도 40대를 기준으로 60대로 갈수록 만족도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20대가 가장 높고 나이가 들어 은퇴 후로 갈수록 행복도가 계속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빈곤율은 17.6%입니다. 유럽 선진국들은 한국보다 5% 정도 낮은 평균 약 12% 정도이지만 미국의 빈곤율이 17.8%인 것을 감안하면 일하고 돈을 벌 수 있을 때는 한국의 빈곤율이 그렇게 높은 수치는 아닙니다. 그런데 한국은 OECD 국가 중 가장 빠른 속도로 노령화되어 가고 있으면서도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도 OECD 국가 중 가장 높습니다.
2011년까지 노인 빈곤율이 48.6%였는데 최근 기초연금과 같은 정부의 노인 복지 혜택이 늘면서 43.8%까지 떨어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노인 10명 중 4명은 빈곤층인 것입니다. 유럽 선진국의 경우 공적 연금 제도가 생긴 지 130년이 넘었고 고조 할아버지 때부터 몇 대에 걸쳐서 은퇴 후 삶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자라고 젊어서부터 은퇴 준비를 하기 때문에 노인 빈곤율이 낮지만 한국의 베이비붐 세대의 경우 1988년 처음으로 국민연금이 시작돼서 이제 30년 정도밖에 안 됐고 1990년대 말 IMF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퇴직금은 다 써버렸고 자녀들 대학 보내고 결혼시키느라 은퇴 준비를 할 겨를 없이 은퇴를 하니까 막막한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 대부분의 5, 60대 은퇴자들이 처해 있는 현실인 것입니다. 젊은 시절보다 은퇴 후 나이가 들면서 더 행복해져야 하는데 정반대로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불안하고 조급한 마음에 악수를 두게 돼서 결국엔 그나마 가지고 있던 달랑 집안채까지도 날려버리고 쪽방에서 비참한 노후를 지내고 계신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안정적인 은퇴 후의 삶을 위해서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은 행복한 노후를 망치는 최대의 적 3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녀 리스크입니다. 노후에 모아놓은 돈은 항상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져갑니다. 특히 부모의 퇴직금과 같은 목돈은 자녀가 보는 순간 내 돈이 아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느 날 아들 사이가 사업한다고 도와달라고 합니다. 이럴 때 사업자금을 안 주면 욕먹어 죽고 찔끔찔끔 주면 목 졸려 죽고 다 주면 굶어 죽고 어쨌든 3가지 방법 모두 죽는 거죠. 자식들에게 집 팔아서 사업자금 대주고 쪽방 사는 부모들 참 많습니다. 자기 힘으로 직장 다니면서 고생해봤으면 오히려 안 망했을 텐데 그때 독한 마음 먹을 걸. 사업자금 도와달라고 왔을 때 돈을 주시면 그 돈은 자식이 아니라 남 좋은 일 시키는 겁니다. 부모에게 손 벌릴 정도면 어차피 망할 확률이 높거든요. 그럴 거면 오히려 망한 후에 용기 내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생활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또한 세계에서 우리나라 대학 진학률이 70%로 가장 높다고 합니다. 2등은 일본인데 50%입니다. 어떻게 한국, 일본이 선진국들을 제치고 당당히 1, 2위를 차지했을까요? 한국과 일본의 부모들은 대학 등록금은 부모의 책임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유럽과 미국, 캐나다 같은 선진국들은 자녀들이 학자금 대출을 받고 나중에 취직해서 갚는 것을 당연하다고 받아들입니다. 선진국의 자녀들은 본인이 대출받아서 공부해야 하니까 학교가 시원찮고 공부가 싫으면 그 돈으로 장사를 하든 다른 일을 일찍 시작합니다. 하지만 한국의 자녀들은 공부하기 싫고 학교가 시원찮아도 부모가 학비를 다 대주니까 무조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대졸자가 취직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결혼 비용에 대해서는 한국과 일본이 또 다릅니다. 선진국은 당연히 자기들이 알아서 결혼하고 일본도 결혼 비용을 부모가 지원하지 않습니다. 유독 대한민국만 대학 등록금, 결혼 비용, 사업자금까지 자녀에게 돈을 퍼붓고 있는 것입니다. 정작 본인들의 은퇴 준비는 하지도 않고 말이죠. 몇 억 있어봤자 자녀 리스크에 걸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귀여운 자녀가 은퇴 후 가장 무서운 리스크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투자 리스크입니다. 은퇴를 하게 되면 매달 들어오던 월급이 끊기게 되니까 마음이 조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식, 부동산 등 수익률은 높지만 위험률 또한 높은 상품에 투자하게 됩니다. 투자하려는 상품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도 없이 주변 지인들이나 방송에 나와서 유혹하는 전문가들의 말만 믿고 인생을 건 아주 위험한 모험을 하기 시작합니다. 거의 도박에 가깝죠. 그런데 서민들이 어렵게 저축한 돈에 대출받고 연끌까지 해서 투자하면 주식과 부동산은 꼭 하락하고 비트코인은 폭락합니다. 부동산은 그래도 양반입니다.
주식의 경우는 돈을 많이 번 분도 계시겠지만 열의 9은 결과적으로 원금도 지키지 못합니다. 은퇴 후에는 돈을 버는 것보다도 내 재산을 어떻게 지키느냐가 중요하다는 것 잊지 마셨으면 합니다. 세 번째는 창업 리스크입니다. 은퇴 후 먹고 살아야 하니까 퇴직금에 집까지 대출받아서 창업을 하십니다. 하지만 국세청 자료에 의하면 2018년 폐업하는 자영업자가 10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연간 자영업 폐업률은 2016년 77.8%, 2017년 87.9%, 2018년은 90%라고 합니다. 자영업자 10명이 개업하는 동안 9명이 문을 닫았다는 얘기입니다. 소비 침체와 근로시간 단축으로 손님은 줄어드는데 최저임금은 2년 사이 30% 가까이 오르게 되니까 버틸 수가 없는 거죠. 목돈 들여서 창업하고 직원을 고용해서 자영업을 하는 것은 퇴직 후 정말 위험한 리스크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행복한 노후를 망치는 최대의적 세 가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첫 번째, 자녀 리스크입니다. 교육비, 결혼비용, 사업비용을 다 대주고 나면 노후는 포기해야 합니다. 두 번째, 투자 리스크입니다. 전문적인 지식 없는 무리한 투자는 도박이나 다름없습니다. 세 번째, 창업 리스크입니다. 투자 비용이 높은 준비 없는 창업은 100% 실패합니다. 은퇴 준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리스크가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유일한 재산인 집마저 날리고 40년에서 50년에 가까운 인생 후반부를 비참하게 보낼 수도 있습니다. 자녀들이 부모의 노후 자산을 존중할 수 있도록 충분히 대화하고 투자와 창업에 대해서 미리미리 공부하고 준비해서 리스크를 줄여나가야만이 행복한 인생 2막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노후를 망치는 위험 요소에 대해서 포괄적인 내용을 말씀드렸고, 앞으로 보다 구체적인 방법과 정보들을 지속적으로 공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인생 2막을 알베르토가 응원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좋은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